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가피 백종원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남과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과 재생에너지, 얼핏 보면 잘 매칭이 안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송지은 리포터가 다녀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지은입니다. 저도 농촌과 재생에너지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최근 지구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 파리 기후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195개국 모두에게 온실 감축 의무를 부과하면서 2021년 이후부터 종료 시점 없이 지구의 탄소 배출 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농식품 산업이 차지하는 탄소 배출량이 총 배출량 대비 약 26에서 34%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최근 농촌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담당자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태양광 발전이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어떤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이는 태양광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이 떠오르면서 이를 위한 설치 부지로 농지가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반 태양광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농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는 농촌 공간 파괴와 농지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식량 자급률과 식량 주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농촌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영농형 태양광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이 하부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농 활동과 에너지 생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백종건 아나운서님 잘 들으셨죠?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농촌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네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히 에너지를 재생산한다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에 있어서 매년 3.2k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국내 농지의 5%에만 설치를 해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태양광 전체 발전량보다도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 인력이 감소하고 농지가 줄어드는 농촌 현실에 새로운 기회소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때문에 많은 농민분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님을 따로 모셔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하고 계신 영농형 태양광 보고 왔는데요. 현재 태양광은 몇 평 정도 되는지 재배하는 작물 소개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 100kW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모듈이고요. 하나는 투과형이고 하나는 양면 모듈입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이나 아니면 발전되는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9kW를 설치했죠. 처음에는 뭐 감자도 하고 배추도 하고 무도 하다가 여름에는 또 저희들이 들깨나 참깨도 재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양배추가 들어가 있죠. 네, 실제 태양광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15년도 인사물을 시작으로 해서 16년도에는 논하고 밭에 해서 10년 됐죠. 만 10년 넘었죠. 양배추를 작물로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작물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8년 동안 한 게 한 12개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율이라고 그러죠. 일반 재배할 때 하고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그 실증을 해보니까 한 7%에서 15, 16% 정도 감소율이 생겨요. 쌀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도 감소율이 생기는데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소출만 주는 거지. 그래서 상품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별 발전량의 편차는 없는지, 수익적인 부분은 크게 편차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발전이 많이 될 때는 봄에 제일 많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을, 그 다음에는 여름,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발전량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걸 연으로 다 평균 내면 하루에 저희들 같은 지역에 3.9시간 정도 발전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영농형 태양광 법이 제정될 때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죠. 일반 재배를 할 때보다 영농형 태양광 하부는 30%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비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뭐 일반 재배할 때는 뭐 농약이나 비료량보다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수확량을 제대로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이 만약에 뭐 비배 관리를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해운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회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무총장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해당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농민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면 좋겠는데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4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계획안에는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 주체, 대상 농지 등이 포함됐고 추후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발표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과 확산이 경기도 농업농촌에 더 가까워져 오는 상황이네요. 아직 농민분들께는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개념이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 개선도 미리미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일환으로 농수산진흥원에서 이번에 16개 농민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실무자가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견학과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가서 보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한 거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발전된 내용인 것 같고 오늘 여기서 쭉 설명해 주는 거 내용을 들으니까는 그동안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게 정책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인터뷰를 보니 농민분들도 이번 기회로 영농형 태양광의 이점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장에 다녀온 송지훈 리포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견학 현장을 통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농민분들에게 알리려는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 시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농민과 환경을 위해 계속해서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취재를 아낌없이 발로 뛰어준 송지훈 리포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만 생방송 가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